평화로운 마을의 아침.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전통 마을 초가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먼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마을 어귀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닭 우는 소리보다 먼저 깨어난 아낙네들이 부지런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니 굴뚝마다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하늘로 승천하는 용처럼 춤을 춥니다. 세월의 때가 묻은 초가집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지난밤의 평안을 속삭이는 듯하고 이슬 맺힌 장독대 위로 아침 햇살이 수줍게 내려앉습니다. 세상 모든 근심을 잊게 만드는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우리네 고향 마을의 아침 풍경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을 쓸던 김노인네가 툭 하고 빗자루를 놓치더니 힘없이 흙바닥으로 허물어집니다. 쿵 소리에 놀라 뛰쳐나온 며느리의 비명이 아침의 정적을 날카롭게 가르고 방 안에 있던 아들 내외가 버선발로 달려 나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다급한 외침에도 노인의 눈꺼풀은 무겁게 닫혀만 가고 가느다란 순결마저 희미해져 갑니다. 마치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처럼 노인의 생명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족들의 통곡 소리 너머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희뿌연 연기 속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검은 갓을 깊게 눌러쓰고 새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가 소리도 없이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표정 없는 눈빛, 한 손에는 붉은 글씨가 적힌 낡은 책 한 권을 쥐고 있는 바로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심부름꾼 저승차사였습니다. 그의 등장에 주위의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갈 때가 되었어. 어서 나를 따르시오. 차사의 나직한 목소리에 노인의 혼이 스르르 몸을 일으킵니다. 뒤돌아보니 울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이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발길은 저절로 차사를 향합니다. 차사를 따라 나선 길은 짙은 안개로 자욱하여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길가에는 이름 모를 고목들이 기괴한 형상으로 서 있고 이승의 익숙한 풍경들은 점점 멀어지며 희미한 점이 되어 사라져갑니다. 구름을 밟는 듯 몽환적인 길 위로 수많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갑니다. 상투를 튼 선비도 있고 갑옷을 입은 장수도 있으며 색동저고리를 입은 어린아이도 보입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승을 떠나온 영혼들입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음을 옮기는 그들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억겁의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이 걸어갔을 이 길 위에서 노인은 삶과 죽음이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눈앞에 거대한 문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하늘 끝까지 닿을 듯 웅장한 기와 지붕 아래 대오문이라는 현판이 위엄있게 걸려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마지막 경계입니다. 문 양옆에는 도깨비 같은 형상을 한 문지기들이 부릅뜬 눈으로 영혼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자는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치고 선하게 산 자는 담담히 문턱을 넘으니 그 문 안쪽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문을 지나 당도한 곳은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황금빛 정각이었습니다. 드높은 천장 아래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왕좌에 앉아있는 분이 계시니 바로 저승을 다스리는 염라대왕이십니다. 대왕의 양옆으로는 판관들이 붓을 들고 서 있고 10명의 시왕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죄를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위엄 앞에 노인은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을 명부에서 찾아보라. 염라대왕의 불호령에 차사가 황급히 생사부를 펼칩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깨알같이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던 차사의 손끝이 멈칫합니다. 차사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대왕님, 송구하오나 명부에 착오가 있는 듯하옵니다. 이 노인의 수명은 아직 다하지 않았습니다. 차사의 말에 정각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고 대왕께 읍소합니다. 염라대왕님, 제게는 아직 보살펴야 할 어린 손주들이 있습니다. 시합이 먼저 보내고 홀로 키운 자식들이 눈에 밝혀 이대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손과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던 염라대왕의 표정이 이내 부드러워집니다.
내 덕행이 하늘에 닿아 명부에 실수가 있었던 모양이다. 내 효심과 내리사랑을 보아 특별히 이승으로 돌려보내주겠노라. 대왕의 자비로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공중에는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섬들이 둥실둥실 떠다니고 길목마다 청사초롱 같은 등불이 은은하게 불을 밝혀 노인의 앞길을 비추어 줍니다. 마치 꿈속을 거니는 듯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의 노인은 잠시 넋을 잃습니다. 저승이 무섭고 차가운 곳인 줄만 알았는데 덕을 쌓은 이에게는 이토록 평온하고 아름다운 곳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인 삼도천에 다다르니 맑은 시냇물이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를 내며 흐릅니다. 강가에는 흐드러지게 핀 벚꽃잎이 눈처럼 날리고 무지개 모양의 돌다리가 그림처럼 놓여 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라 생기 넘치던 젊은 날의 모습 같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다시 고단한 삶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노인의 마음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기만 합니다. 다리 건너편에 다다르자 차사가 걸음을 멈춥니다. 할멈, 조심히 가시오. 명에 적힌 날이 되면 그때 다시 모시러 오리다. 무뚝뚝하던 차사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고맙소, 차사 양반. 그때까지 내 잘 살다 가리다. 노인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전하자 차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희뿌연 안개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갔습니다. 어머니,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며느리의 외침과 함께 노인이 깊은 숨을 토해내며 눈을 뜹니다. 꼬박 사흘 밤낮을 죽은 듯 누워있던 노인이 기적처럼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던 노인은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꿈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다녀온 것일까? 생생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죽다 살아난 김노인의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녁마다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의 집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할머니의 신기한 저승 여행담을 듣습니다. 거기 가니 염라대왕님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게 생겼는데 마음씨는 비단결 같더란 말이지. 할머니의 구수하고 실감나는 입담에 사람들은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며 밤 깊은 줄 모릅니다. 세월은 흘러 할머니의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지만 얼굴에는 넉넉한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무릎에 앉은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머니는 나직이 속삭입니다. 얘들아, 착하게 살면 저승사자도 무섭지 않단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 돌아온 할머니에게 남은 생은 덤이 아닌 축복이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을 얻은 할머니의 노년은 저녁 노을처럼 붉고 따뜻했습니다.